85년. 85년. 뭐야? 대낮. 1985년 일본 도요타 상사 회장은 취재진 30여 명이 있는 현장에서 살해당했다. 그런데 자, 자,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이죠? 이 사건이 일본에서 1985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도 토요타 상사가 노년층을 상대로 무려 5만 명의 피해자에게 7,500억 원을 사기를 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나가노 회장을 이제 연행을 하는 그날 아침에 이제 나가노 회장을 연행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 30명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나가노 회장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발제는 살해당했다. 그런데란 말입니다. 30명이 그런데? 보는 앞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취재진이 30명 있었잖아요. 예, 예. 살해 당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그걸 찍었다. 찍느라고. 어머, 어우. 이게 대형 사기 사건에 이제 연루된 회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 이제 회사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회사와는 전혀 다른 다른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그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 알 것 같아요. 건일. 왠지 그 30명이 취재진이었던 것 자체부터가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살해를 딱 당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기사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묵인하고 우리나라만 한 거야? 죽어 마땅하니까. 뭐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냥 묵인해버린. 일본도 안 하는 기사를 우리나라만 기사를 낸 거예요? 근데 아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나지 않았을까요? 왠지 현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워낙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근데 워낙 뭐 연행하는 과정이었다면서요. 예. 과정에 살해한다는 그 보도진이 뭐 기자분들이 30분이 계시더라도 예.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해된다는 생각 전혀 아무도 안 했겠죠. 네, 연행되기 전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 예. 그러니까 살해하는 사람도 보지도 못한 거죠. 워낙 뭐 취재에만 열중을 하는 거니까 어. 범인을 생각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아,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 1985년 일본 도요타 상사 회장은 취재진 30여 명이 있는 현장에서 살해당했다. 그런데 함께 보시죠. 무서운 스펀지 방관자 신 1985년 6월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도요타 상사 사건. 도요타 상사 사건은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하나는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도와도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은가 뭐 이렇게 그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돕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남을 덜 돕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 뉴욕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8살이었던 키티 제노비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노비스. 그런데 아파트에 불빛이 켜지자 도망가는 범인.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빛은 모두 꺼지고 범인은 다시 제노비스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집안의 전등을 켜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 무려 38명. 하지만 38명의 목격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제노비스는 살해됐습니다. 목격자는 많은데. 이 사건은 당시 뉴욕 타임지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목격자들의 기이한 행동이 보도되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심리학적인 분석은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돕지를 않았는가 하면은 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효과.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심리학자들은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KBS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는데요. 이때 설문조사원을 돕기 위해 옆방 문을 여는 피실험자의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안면이 없는 20대 남성 6명. 안내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실험 대상자들. 설명을 끝낸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이동, 문을 닫자마자 물건을 옆으로 쓰러뜨리는데 멈칫하는 실험 대상자. 그러나 이내 설문조사에 집중하는군요.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설문조사원. 위급한 목소리에 실험 대상자들 옆 사람의 눈치를 보기 먼저 시작하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서로 눈치 보잖아요. 일어났어요. 마침내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던 분이 이제 저는 저 안에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과 장난하는 목소리처럼 들렸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전화기 만지작거리다가 사람들 가니까 그때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실험 대상은 20대 여성 6명. 혹시 그냥 편하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돼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니까. 6명의 여성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놀랐어요. 옆방에서 들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주위를 살피는 여성들. 설문지 작성을 잠시 멈추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자리에서 일어서진 않습니다. 서로 눈치 보잖아요. 여전히 옆 사람의 눈치만 보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설문지 작성에 열중하는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소리. 그러나 일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매몰났나. 그게 아니라 저게 심리적인 효과래잖아요. 방관자 효과. 설문조사원의 신음소리는 더 커지고 저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결심한 듯한 표정의 한 여성.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통은 막 옆방 나자마자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다른 때 그럴 것 여성들도 같지만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옆방을 응시하는데요. 설문조사원이 쓰러지고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분.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이거 그 몰래 맨 카메라에 처음에 맨 처음에 그 이 실험인데요. 잠시만요. 예, 괜찮습니다. 자, 놀라셨죠? 예, 놀라셨죠? 예. 그 제일 처음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서 보고 싶은데 같이 하던 사람들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언제 뭐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겠지. 처음에는 눈치를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눈치를 봤는데 다들 설문지 작성을 하시고 계셔서 선뜻 못 나서서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몸이 잘 안 움직였어. 함께 있는 실험 대상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방관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수가 주니까 상황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혼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혼자 일단 마지막 문제를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자리를 가요, 박차고 바로. 일어나는 바로 피식. 일어나네. 혼자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거.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 주변에 그 혼자서 살릴 설문을 필요가 작성하던 없으니까.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신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냥 잠깐 살짝 넘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소리 들리면 열어봤는데 실제로도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라타네가 거의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실험 결과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수록 방관자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이게 불리는 토요타 상사 사기 사건. 당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1,5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주모자였던 토요타 상사 회장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회장의 아파트 앞에는 그가 연행되는 장면을 찍기 위해 30여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2명의 사나이가 유리창을 깨고 회장의 집 안으로 침입. 어머머.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머머. 회장을 살해한 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범행 직전 범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이며 회장을 죽이기 위해 왔다고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회장의 집을 침입할 때까지 30여 명의 목격자들은 범행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명의 방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피살됐습니다. 승강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곧바로 한 시민이 뒤따라 뛰어내려 취객을 일으켜 세웁니다. 양쪽 선로 모두 전동차가 진입하려는 아찔한 순간 이 남자는 취객을 끌고 가운데 기둥으로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야, 저런 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네. 내려갖고 저를 그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더라고 가운데로 가라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전동차 진입을 필사적으로 제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1초가 그 사람에게는 1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철호 박사님,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많으면 빨리 도와줄 것 같은데 선뜻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보통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도와줍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이제 방관자
효과라든지 구경꾼 효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 해석의 문제예요. 첫 번째 그 소리가 났을 때 이게 진짜 도와줘야 될 건지 안 도와줘야 될 건지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 이거 위급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주위 사람도 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서로 아 이게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가는데 만약에 자기가 혼자였던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서 도와주러 갑니다. 이것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위급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제 나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 그리고 저거는 심각해서 미국 같은 실험에서는 100주 대낮에 실험을 했는데 3,500명이 봤는데 9명만 신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누군가 신고하겠지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정말 저거를 실제 상황으로 보니까 좀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96년에 안산에서 주부가 피살된 사건이었는데 이제 친구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자정 무렵에 이제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세대 주택 또 슈퍼 같은 것도 많고 가게도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가는데 괴한이 이제 나타나서 이 여성에게 폭행을 하고 또 때리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데 그 시간이 40분이에요. 오 마이 갓. 근데 40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뭐 그 나중에 가보니까 여성이 이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을 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심리학계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누구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도와주세요 뭐 이런 그 식으로. 파란 옷 입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옵니다. 그 왜냐하면 위급하다는 상황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찍어서 할 때는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당신이 주저하는 1초가 그 사람에게는 사실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신 박에스더 기자 그리고 이철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